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잠시만 기대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와다 히데키 지음, 홍성민 옮김,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 하인즈 코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애와 의존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기 애와 의존이 없다면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엇이 자기 애나 의존을 긍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완전한 정신적 독립을 이루기는 어렵다.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자기애를 솔직히 받아들이자. 또한 다른 사람의 자기애도 존중해주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전하게 의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성장했다고 봐야 한다.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더 강해져라, 혼자 힘으로 일어서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이 도무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는 압박에 소외감과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강해질 수 없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일상을 그리고 따뜻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도 도망칠 곳도 없을 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심리학자가 알려주는 마음 관리서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 덕분에 혹은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라는 발언은 다양한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나 거칠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이는 분명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성공의 본질은 기나긴 실패의 연속입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뭅니다. 특히 한 분야의 연구자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구자 역시 사람인지라 당연히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연구자에게 실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위만큼이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는 연구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옆에 있어주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내 경쟁자이지만 좋은 동료이기도 해. 덕분에 나는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어적 자세입니다. 정서적인 의존에도 여러 형태와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믿어버리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경제적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댄 결과 어느새 스토커처럼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존 방식은 코엇이 말하는 건강한 의존이 아닙니다. 의존에는 좋은 의존과 나쁜 의존이 존재하며 코엇이 강조한 의존은 그중 당연히 좋은 의존을 가리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기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혹은 너에게는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행복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은 많든 적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의지가 되어주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기대는 것은 상대의 자기애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이지 상처 주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하기 껄끄러운 상사나 이웃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의논해 보면 생각 외로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 직원이나 자녀를 통해 친해진 같은 학부모 가운데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일부러 뭔가를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논거리를 들고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믿는 상대를 공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논이라는 행위는 인간관계, 나아가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성실한 사람이 자기에게 의논하기 위해 찾아온다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의견을 구하려고 다가온다면 그 행위만으로 호감이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잘 의논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에 완고하고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줍니다. 부하에게 의논하지 않는 상사보다는 부하의 의견을 구하는 상사를 누구나 더 믿게 될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소위 금수저라 뭘 해도 잘 풀리는데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저 직원은 일 잘하는 상사를 만난 덕에 업무 성과가 좋네. 나는 상사가 무능력해서 영. 이렇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의 처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객관성에 휘둘려 불필요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하는 까닭은 스스로에게 결점이 많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발견하면 외부를 삐뚤게 바라보던 이전과 다른 태도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니 삐뚤어진 시선으로 사물을 볼 이유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불안정했던 마음도 안정되고 여유가 생겨 너그럽게 행동하므로
주변 사람의 평가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결핍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선과 마음이 점점 더 삐딱해져 그에 대한 주위의 평가도 낮아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겪는 사람을 쿠엇은 비극적 인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쿠엇은 비극적 인간의 마음 바탕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치료자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애정을 받음으로써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푸념을 들어주거나 그가 가진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준다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인정받았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 라고 느껴 자신의 결핍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충족이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성격도 온화해집니다. 그러면 그를 보며 저 사람과 말해보자,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쿠엇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운이 없는 사람들, 즉 비극적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이전에 채워지지 못한 감정을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채워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쿠엇에 따르면 이러한 치료는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상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리하거나 힘들어 하면서까지 상대를 칭찬하고 다독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맙니다. 인간관계는 서로가 공정하게 상호 의존적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를 인정해주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대하기 거북한 상대 또는 싫은 상대가 존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는 얽히고 싶지 않은데도 직장 동료라서 매일 보게 되거나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거나 엮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쾌하다, 싫다라는 감정은 상대를 향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싫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싫어하는데 소중한 힘과 시간을 쓰기보다 그에게 무언가 결핍된 부분이 있다고 안타깝게 여기는 방법이 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싫은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뭔가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가엾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독 공격적인 사람, 불쾌감을 주거나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어딘가 결핍된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집에서 아내에게 엄청나게 잔소리를 듣겠지. 부모님의 애정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멋대로라도 추측해 동정하는 편이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결국 코엇의 비극적 인간론이란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를 가엾게 여기면 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공격해봤자 얻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그를 가엾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상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함께 있으면 관계에 휘둘리며 상처를 입고는 합니다. 그때 이 책 잠시만 기대겠습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지친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